당의 을지로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뭐 그 해결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바로 그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을지로위원회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귀에 익을 텐데 사실 근데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 을지로위원회를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회에 서름받고 있는 을들을 지키기 위한 길. 그것이 을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을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을지로의 을은 갑을 하는데 예. 을의 비해할 때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을을 위한 길이다. 예. 이게 지금 당내 공식 기구가 돼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의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예. 이제 만들었던 임의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야당일 때의 상설기구와 예. 여당이 돼서의 상설기구가 되면 좀 파워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더 생기죠. 세집니다. 체감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뭐 약간. 예. 그러면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면 알아서. 오호. 예. 알아서 좀 성의 있게 예. 공무원들이 좀 째깍째깍 나서니까. 예, 예. 그거 반가운 얘기인데요. 예. 그죠. 그러면 이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사회 을들이 예. 을지로위원회에 찾아와서 예.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야당 시절보다 훨씬 많아졌습니까? 예. 성심성의껏 다 대해주시고 있는 거죠? 성심성의껏 하는데 네.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손발이 없어서 그렇죠. 빨리빨리는 못합니다. 그 실무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안을. 너무 적다. 예. 그래도 집권여당이 이제 공식 기구가 되는지 좀 확 늘려달라고 좀 당에 요청 좀 하시고 그러죠. 우리 당이 100명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좌관을. 그 직원을. 그러니까 당직자, 예. 그러니까 당료를. 예. 예. 왜요?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도에 TO에 걸린 겁니까? 예. 그래서 TO라는 것은 재정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접수하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하고 연결해서 이거 그러니까 그 해결 좀 해달라고 또 요청 놓고 어떤 경우는 또 압박도 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당이다 보니까 예. 집행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적은 수로 그냥 다 감내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을들의 민원을 3명이 접수받고 전화 받는 데만에서도 다 힘들고 현장 뛰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예. 취지도 좋고 이런데 좀 자원봉사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안 오십니까? 자원봉사 쓰기에는 또 미안하죠.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주로 이제 호소하는 고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 생각나는 것들 중에 이렇게 기술 탈취 대기업들의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영세 사업자들 또는 뭐 이런 새로운 혁신 기업가들이 예. 좋은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들이 채가는 거죠. 돈도 안 내고. 요즘도 버젓이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네. 그건 정말로 범법행위 아닙니까? 범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양자를 만나고 서로 인정을 안 하면 설득을 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그 대기업들은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법대로? 예, 법대로 하자. 법무팀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몇 년 가고 그 사이에 자살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업을 망하고. 그리고 그때 해결했는데 예를 들면 30억을 손해봤다, 300억을 손해봤다는데 100분의 1이나 10분의 1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도 일전에 그 대기업으로부터 그 기술 탈취를 당한 그 피해자 한 분을 제가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가정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자살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해놓은 기술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탈취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막막해져 버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 가정 파탄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건 법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의료사고하고 비슷해요. 네.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사고 판정을 같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법안을 가도. 근데 기술 탈취도 기술 판정도 결국은 이게 그렇죠. 예,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약자들이 제대로 이 자기 보호를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고충이 있겠지만 그걸 여러 가지로 좀 그 펼쳐가지고 지금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기에는 좀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 요즘 최고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시 프랜차이즈 갑질 아니겠습니까? 이거로만 좀 한정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검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검장 1호로 바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갑질 수사 들어갔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또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조사 들어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인 교환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없었는데 투표로 세상을 바꾼 국민의 힘이 이렇게 2심 전심입니까 그러면? 기관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수히 많았는데 지난 두 정부 뭐 무슨 정부라고 안 하겠습니다. 소위 기업들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자살하고 가게가 풍지박산 나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호소하면 미루고 무시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공정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방기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위원장을 뽑으니까 그분이 제의를 하는 거고 검찰은 사회 분위기를 민감하게 눈치채고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찰이. 제1호 수사로 그걸질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수사거리도 아니죠. 옛날 같으면.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자기 기업 만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면서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근데 사실은 갑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질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상한 경우가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제대로 해결된 경우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사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우유 그 나중에 폐품 처리할 시기가 돼서 밀어내고 돈 받고 그거 가서 제대로 비용 안 내고 한다고 막 대리점에 와서 막 고성 지르고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프랜차이즈 갑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고요. 또 뭐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로 문자 주시면 뭐 즉석에서 제가 이하경 을지로 위원장께 뭐 질문을 대신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좀 그 처리해달라고 대신 대리 접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프랜차이즈 갑질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어도 문자 자유롭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을지로위원회에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을들이 되겠죠. 고충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예전에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 가맹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례가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뭐 김밥집 같은 경우 난 김밥집을 왜 프랜차이즈 하는지 이해는 안 돼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잘 말면 더 맛있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의 김밥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밥만 예를 들면 그 본사에서 가맹점들에게 김밥에 들어간 중요한 재료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젓가락, 티슈 뭐 이런 것을 필수 물품으로 팔아서 그것도 비싼 거에 팔아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한 그 피자 프랜차이즈의 뭔가 치즈 이런 것들 강매 했던 거 거의 똑같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죠. 수법이 다 거기서 거의 비슷비슷하군요. 물건 팔아먹고 또 다양한 사업 벌려서 그거 하고 홍보비라고 뺏어가고 수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또 뭐 죽집, 또 뭐 피자집 유명하고요. 또 저게 뭐야 골프, 뭐야 우리 실내 골프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주 고질적인 것들입니다. 실내 골프에서는 갑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막 기계를 팔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막 한 건물에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막 팔아집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스크린 골프. 이건 거리 제한이 아니라 층 제한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과 기계를 파는 거지 가맹점이 아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전국에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같은 건물에 그 층층마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막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니까 다 막 피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익이 안 날 테니까. 네. 그리고 본사는 끊임없이 그 프로그램비를 받아가고 한타 칠 때마다 예를 들면 뭐 피가 있거나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예. 그러면 차곡차곡 그 피는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한타 칠 때마다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에요? 한 프로그램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도 원생이 많으니까 우리도 가맹점을 하겠다. 그 골프 사업체인데 가맹점을 하겠다 해서 우리도 이제 정리하겠다. 네. 새로 등록하고 새로운 등록비 내라. 하면 병주고 약주가 아닙니까? 인제 다 포화시켜 놓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비용을 내고 가맹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한 건물에서 가맹점이 2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열이라니와 어느 데는 들어가고 어느 데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데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프로그램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하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사업 경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어렵고 또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제 지원을 기대하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건데 지금 온갖 명목을 다 붙여갖고 뜯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동안 법이 미비한 거죠. 가맹사업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얼게만 짜는 겁니다. 가맹사업 협의회를 만들게까지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관한 어떤 의무사항이나 어떤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 사이에 모든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맹사업법이라고 겨우 이제 그 형식적인 법만 만들었으나 내용이 없는 거죠. 곳곳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내용이 거의 없고 얼개만 지금 짜놓은 거죠. 지금 한 분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7087님이 저는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의 갑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심지어 통신사 할인이 20, 30% 들어가도 그 비용을 저희 가맹점이 다 지불해요. 그러니 매출이 나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본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그 통신사나 이런 데하고 제휴를 맺어갖고 할인 주면. 그걸 그 통신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나중에 후불을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싸게 그냥 그 가게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업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피해를 다 업체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259님이 문자 주셨는데 김밥까지 대기업이 하니까 문제입니다.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대기업이 진출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있죠. 서로 그 권장해서 양자가 그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거의 그 6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3년씩 그게 다 끝나가는 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무지, 뭐 두부, 떡 3년마다 한 번씩 지정한다는 거죠. 2번 했고 이제 곧 끝나가죠. 2020년에. 그래서 그걸 법을 못 만드니까 워낙 그 기업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문제죠. 심지어 어떻게 김밥 이런까지도 프랜차이즈를 해서 제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중소 겨우 몇 천만 원 또는 뭐 1억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말 그 서민들이 할 수 있게 특수 영역으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다시 돌아가서 아까 가맹사업법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맹사업법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부터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차분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개인하고 본사하고 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그 외국 같으면 치밀하게 예를 들면 피해 안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그 의뢰인 누가 그 얼마나 잘 알고 하겠습니까? 본사를 믿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계약을 해놓은 이후에는 계약이 없는 것까지도 홍보랄지 또는 뭐 경영비용, 마케팅비용 이런 것을 물리면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약자잖아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게 가맹사업법에다 아까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협의회를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같으면 단체 협약권이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업주가
협의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협의에 응할 그 의무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협의회 만들어봤죠. 뭐. 협상권이 없. 가맹점주 협의회 말씀하시죠. 예. 협의회는 만들어놨지만 협상권을 주어지지 않았고 또 협의회 대표성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사람 가맹점이 모 가맹점에 1000개의 지점이 있다면 1000개의 가맹점에 10사람만 만들어도 가맹협의회가 되는 거고 100사람이 해도 협의회가 되는 거. 다 수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어용협의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용협의회가만 협상하고 남은 협상 안 해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 그렇게 갑니까? 어용노조 만들듯이? 참. 그리고 협의해놓고 안 지켜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나 뭐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혹시 좀 정부가 나서 표준약관 같은 거 좀 만들면 안 돼요? 표준약관을 너무나 다양하니까 못 만들고 표준화하기가 쉽지 그냥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라고 해서 처음에 가맹사업 등록할 때 공정에 할 때 그냥 그것만 내면 현장 가보지도 않고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대로 인정된 제품인지 경쟁이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자본금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일어나면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촘촘히 이제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약자들인 가맹사업자 협의회를 제대로 등록하게 하고 그렇네요. 협상권을 부여하고 그 협의 내용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들어가고 강제 조항이 들어가고 이것을 가맹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협상 시험 법안 심의 과정인데 이 부분은 너무 사회적 문제가 많아서 야당들도 그 실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587님이 문자 주신 거 이것도 좀 관련되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고 있어요. 계약할 때 월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절반 수준입니다. 가맹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본사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 허위 사실에 의한 계약.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초기에 예를 들면 수익률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인 검토 없이 그럼 사기 계약 이런 걸로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뻥튀기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아까 이제 가맹점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애당초 계약 사항하고 해보니까 달랐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 이런 거 안 문다.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걸까요? 아마 계약서에다가 1,500만 원이라고 안 썼을 겁니다. 초기에 설명할 때 구두로 설명했을 거예요. 계약서 들어있으면 계약서 들이밀면서 고발하면 그 문제가 되는데 아마 구두로 했으니까 그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렇겠네. 또 그렇게 또 편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자, 그럼 이 프랜차이즈 문제는 지금 뭐 검찰도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하고 언론도 계속 보도하고 어떻게든 가맹사업법 손질을 해야 된다. 어때 야당하고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야당일 때 그 심의하다가 중간에 아마 가맹본부로부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협의해 놓은 것도 상당히 중도에 중지해버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로비 들어간 겁니까? 뭐 그건 내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충실히 이야기 되다가 이야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번에 그 저희가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7월 9일 바쁜데 끝나고 나면 의안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민생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맹사업법도 좀 손대는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정무위원회 최고 현안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 심사가 열리면 바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가 일부 중지했습니다. 지금. 아,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지금 또 이하경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지금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도저히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면 시간을 내서. 아니, 그새 끝나는 거예요? 말 몇 마디 질의도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방송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항상. 시간 많이 좀 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주세요. 꼭 모시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의원님에게도 죄송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한번 시간 확실히 갖고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도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다 보니까 예. 집행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적은 수로 그냥 다 감내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을들의 민원을 3명이 접수받고 전화 받는 데만해서도 다 힘들고 현장 뛰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예. 취지도 좋고 이런데 좀 자원봉사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안 오십니까? 자원봉사 쓰기에는 예, 또 미안하죠.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주로 이제 호소하는 고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 생각나는 것들 중에 이렇게 기술 탈취 대기업들의 예,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영세 사업자들 또는 뭐 이런 새로운 혁신 기업가들이 예. 좋은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들이 것 하는데 네.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손발이 없어서 그렇죠. 빨리빨리는 못합니다. 그 실무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안을. 너무 적다. 예. 그래도 집권 여당이 이제 공식 기구가 되는지 좀 확 늘려달라고 좀 당에 요청 좀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당이 100명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좌관을. 그 직원을. 그러니까 당직자, 예. 그러니까 당료를. 예. 예. 왜요?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도에 TO에 걸린 겁니까? 예, 그래서 TO라는 것은 재정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접수하고 그다음에 해당 공무원하고 연결해서 이거 그러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또 요청 놓고 어떤 경우는 또 압박도 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당이들 기구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야당일 때의 상설기구와 예. 여당이 돼서의 상설기구가 되면 좀 파워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더 생기죠. 세집니다. 체감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약간. 예. 그러면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면 알아서. 오호. 예. 알아서 좀 성의 있게 예. 공무원들이 좀 째깍째깍 나서니까. 예. 그거 반가운 얘기인데요. 예. 그죠. 그러면 이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사회 을들이 예. 을지로위원회에 찾아와서 예.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야당 시절보다 훨씬 많아졌습니까? 예. 성심성의껏 다 대해주시고 있는 거죠. 성심성의. 당의 을지로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해결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바로 그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을지로위원회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귀에 익을 텐데 사실 근데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 을지로위원회를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회에 서름받고 있는 을들을 지키기 위한 길. 그것이 을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을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을지로의 을은 갑을 하는데 예. 을의 비례할 때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을을 위한 길이다. 예. 이게 지금 당내 공식 기구가 돼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의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임의기구에서 상설이 채가는 거죠. 돈도 안 내고. 요즘도 버젓이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예. 그건 정말로 범법행위 아닙니까? 범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양자를 만나고 서로 인정을 안 하면 설득을 해서 인정을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그 대기업들은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법대로? 예, 법대로 하자. 법무팀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몇 년 가고 그 사이에 자살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업을 망하고. 그리고 그때 해결했는데 예를 들면 30억을 손해봤다, 300억을 손해봤다는데 100분의 1이나 10분의 1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도 일전에 그 대기업으로부터